이제 3월 모의고사가 끝나서 애들이 아마 결과가 나올 건데, 국어가, 제가 보니까 이제 국어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. 국어 지문이 약 1.2배 정도 길어졌네요. 그래서 국어 문학에서 애들이 뭐 줄줄이 나가 떨어진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. 요즘 애들의 문해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공부를 애들이 영어 공부부터 좀 뜯어서 보면, 뭐 수학도 이번엔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근데 고3 기준이요. 애들이 영단어를 정말 대충 외워요. 학원도 안 다닌다는 애들도 되게 많고,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기가 독해가 된다. 근데 영단어 외우는 꼬락서니를 좀 보면은 이게 영단어 외우는 거랑 국어랑 연계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. 영단어에 나와 있는 한글 뜻이 있잖아요. 한글 뜻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졌어요.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다가, 예전에 제가 중학교 어머님들한테 천고마비 애한테 물어보라 하는데 애가 모른다 그랬잖아요. 걔 옆에서 갑자기 마비 왔다고.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히 어머니는 날 때는 귀여운 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반려견이 돼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야이 개가 되는 거죠. 분명히 말씀드리는데, 어머님 아버님의 노후자금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타들어가도 명문대학교 축제 때 폭죽 터질 때 그때 어머님의 등록금이나 그 아버님의 노후자금 낸 등록금이 타들어가는 거는 그건 괜찮잖아. 그건 괜찮은데 그냥 대충 공부하는데 거기 타들어가면 안 되니까 분명히 좀 보셔야 될 게, 이게 연계가 있어요. 뭐가 연계가 있냐, 영단어를 외우면서 국어적인 뜻이 나오잖아요. 이 뜻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얘가 외우게끔 해주셔야 됩니다.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끝나는 거거든요.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, 고등학교 애들 중에 국어 단어를 제대로 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인식을 많이 못 하세요. 애가 건들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. 하지 말아봐. 그러니까 저학년 때 보통은 이런 작업을 좀 해놓으면 좋아집니다. 보통은 이제 글을 읽지 않은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국어 단어도 모르는 세대가 됐죠. 한자 교육이 지방에는 지금 부활한 곳도 있고, 뭐 교육 정책이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지금 막 여기저기 지 맘대로 나가는 데도 많고,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교육정책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. 그리고 초중등부에서 아이들이 국어적인 능력이 발달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, 이때 기본기를 안 쌓아놓은 애들이 나중에 고등부 가면 앉아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. 그럼 좀 나아진다고. 기껏 올라야 원래 점수에서 10% 정도 오르는 게 다예요. 이렇게 해봤자.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투자하는 만큼 효율이 안 나오는데, 애들이 그나마 국어나 이런 것들은 접근이 쉬우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,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보통 어렸을 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, 지금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영단어 외우는 거 강화하면서 그때 한글 뜻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한 번 더 파악하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지양과 지향을 구분을 못해요. 뭐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고, 그 다음에 어떤 친구 와서 물어봤는데 물리 문제에서도 가만히 놓고 운동하고 있었던 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 속도를 0에다 놓는 거야. 왜 가만히 놨대요. 근데 이게 수학적인 사고랑 복합적으로 필요하거든요.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. 비례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을 같은 간격으로 나눠보면 수학적으로 면적이 1, 3, 5, 7, 9 이렇게 늘어난다. 근데 지금 같은 시간부터 잘라난 이 그림에서는 거리가 1, 5 이렇게 증가했다. 그러니까 1, 3, 5, 7로 증가한 게 아니지 않냐. 같은 시간별로 운동했다는데, 얘는 처음에 가만히 놓은 거는 알겠다. 근데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맨 처음 속도가 진짜 찐 처음이 아닌 거다. 글로 써서 카톡으로 보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국어, 영어, 수학 이걸 다 알아야 물리 문제를 푸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도 탐구 선택한 애들 중에 뭐 사탐 같은 경우는 암기 더럽게 안 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는 거고, 뭐 사탐론 해가지고 여기선 빠가사리들만 있으니까 내가 상위에 있겠지. 그렇지, 상위 빠가사리. 그래서 막 5등급 막 이러는 거죠. 인생에서 빤스런 뭐 이런 거 안 오르는 거예요. 얘네들이 암기를 제대로 안 하고 또렷하게 외우질 않으니까 안 오르는 거다. 그래서 모의고사도 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, 아니 핸드폰 쳐볼 시간이나 똥 싸는 시간만 줄이고 밥 먹는 거 고민하는 시간만 줄여도 남아 돕니다. 어쨌든 아까 말했던 대로 영어 단어하고 국어 단어가 암기할 때 같이 외운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효성이 좋아집니다. 왜냐면 그 용어들을 그대로 거의 대부분 쓰니까.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제가 식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고3 애들이 아직 베이스가 좀 낮은 애들 있잖아요.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식을 중간중간 줄였어요. 근데 걔네들은 식을 완전하게 쓸 줄 알지만 시간상 줄여 쓰는 거거든요. 애초에 스탑워치를 애들이 자꾸 갖고 와. 국어나 영어, 수학을 할 때
때 스탑워치를 갖고 오는데 제가 그 스탑워치 따위는 산모에서 막 4등급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스탑워치 따위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면 내가 빨리 풀어야지? 이게 빨리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항상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옛날에 공장에서 아세이라는 작업을 해요. 액세서리라는 거를 이제 아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발음이죠. 공장에서 이걸 조립을 하잖아요. 손을 한 땀 한 땀 조립할 때 같은 동작을 반복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영어도 외우고 막 그랬어요.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.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초반에는 진짜 그 조립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. 한 30분, 20분을. 그러면 그게 손에 딱 익잖아요. 순서대로. 그러면 안 보고서도 할 정도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루틴을 무한반복하는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딴 게 가능한데 우리 애들은 음악 쳐 들어가며 뭐 영상 수업 들어가며 문제 조금 안 풀리면 그렇게 답안지를 더 펼쳐서 꼴값을 떨고 또 자기가 집착이 드는 문제는 2시간을 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공식도 안 해왔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. 제가 고2반에서도 되게 화냈던 게 속력하고 속도가 무슨 차이니? 그럼 방향성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. 안 나와. 그래서 내가 미친 아니냐고. 야, 기본적인 용어도 쳐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심화 문제를 풀겠다고 꼴값들을 떨고 앉아있냐고. 암기나 제대로 해갖고 와라. 내 말 지금 몇 %를 알아듣냐 니네. 외국어 정도 아니냐. 이 정도면 개무식한 거라고 진짜. 무식한 애들끼리 모이면 쟤 잘난 척해 이지렁이 하고 있고 쟤 선민사상 갖고 있어. 너네가 천민사상을 갖고 있겠지 아주. 못 배워 처먹은 선하의 들 아주 그냥 그런 애들이 그러면서 무슨 대학교를 가가지고 나는 지식인 아이고 네이버 지식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봐 그냥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. 수학식을 제대로 못 작성해. 말하면 그럴까? 나 다 작성할 줄 알거든? 써보라 그래요. 그러면 빨리. 답안지랑 똑같이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줄여가지고 막 띠적띠적 대충 아무 식이나. 지가 아는 대로 돌아 어떻게든 되겠다. 말하듯이 서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말하듯이. 그게 되고 주요 내용만 또 쓰는 거지. 요즘 애들 요점 정리 안 되는 거 모르시죠? 근데 요점 정리 하고 싶어 해. 제가 필기시키잖아요? 그럼 하는 말이 저 요점 정리 해갖고 오면 안 돼요? 그래서 제가 네가 보이는 대로 정리해 올 거 아니냐고.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.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있으면 이순신. 그 다음에 거북선 이게 뭔지 잘 보니까 거북이 뭐 이런 식으로. 얘들한테 이제 제가 수학식 쓰는 게 안 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까도 물리 문제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.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른 공식을 쓰니까 안 돼요. 이렇게 물어보길래 다른 공식 못 썼는데. 그러니까 다른 공식 이거요. 그러면서 공식을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네가 쓴 식이 있을 거 아니야. 풀이 과정이. 물리학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지금 고3 애들 중에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고3 학부모님 것 같아요. 고그린님께서 어제 모고 국영수합 13이라는 숫자 보고 난 뒤 참 매력 있는 영상이래요.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온다. 이거는 솔직하게 뭐냐면 이제 국영수합 점수 13이면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얘? 와 고득점이네.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를 고3 애들이 잘 볼 거면 뭐 어떤 애는 막 여기다가 막 나보고 영포티 이렇게 막 써놓고 딴 데 가서는 막 보니까 육모랑 구모만 잘 보면 된다 그러는데 잘 보겠냐? 똑같은 새끼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가 모의고사가 어려웠네 뭐가 괴팍했네를 떠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국어는 이제 단어의 부재 이게 파악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양이 조금만 늘어나도 애들이 집중력이 확 틀어지거든요. 이런 친구들은 핸드폰 끊고 음악 끊고 읽는 거를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책을 진짜 이악 물고 책을 사서 한 달만 꼬박꼬박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. 고3 애들 같은 경우는. 그러면 진짜 얘기가 달라지고 그거 읽으면서 영어 단어 외울 때 국어적인 해석이 같이 나오면 그 해석의 뜻도 같이 외워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풀려고 국어도 영어도 그렇고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식을 써가면서 수학은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러다가 빨라지는 거예요.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때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지금도 과탐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지만 뭐 사탐은 더 심할 거고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데 문제를 빨리 풀고 막 빠르게 연습한다고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거기에 적응한다는 개소리를 하니까 네가 지금 정신밖에 답이 없는 거거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법에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
것부터 아직은 여유 있게 한 4월, 5월까지는 수능 공부하면서 추가로 이제 기본적인 공부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다. 용어들 있으면 싹 다 외우려고 들고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들고 글을 읽으려고 들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루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이게 뇌가 절대로 그렇게 의지만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. 5등급인 애가 2등급, 1등급 가는 게 3등급이라도 나와야 애가 2등급이 가고 1등급이 되는 거지, 3등급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, 2등급, 1등급 애들이 틀리는 문제를 본인이 맞추려고 해봤자, 그 공부법을 따라가 봤자 여러분한테 전혀 득이 안 돼요. 왜? 기반 밑바닥이 없으니까 그 바닥부터 채우고 3등급 언더에 있는 친구들은 3등급을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을 때, 그때 고난이도 문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다. 이번 모의고사 백날 분석을 해봤자 본인이 본인하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여지껏은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미봉책인 거예요.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요 정도 나오는 이런 공부법을 사용한 거니까 근본에 충실해서 확고한 바닥 따지기를 하는 시간을 아직까지는 5월 전까지는 분명히 5월까지는 가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 희망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바닥 다진 후 뛰어 올라가자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